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을 휩쓸고 있는 K9의 활약이 연초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인도에서 K9을 추가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산국가인 베트남에서조차 K9 교육에 참가하면서 K9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이 오랜 인연을 맺어왔던 중국과 러시아 무기와 결별하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인도가 K9 자주포 백문의 추가 도입을 확정 지은 가운데 K9을 중국 국경과 맞닿은 곳에 빠르게 배치한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K9은 중국 인도 간 국경 분쟁 지역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면서 인도 정부의 마음을 사로잡은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국경 지역에서 급속한 군비 증강 모습이 포착되면서 K9이 다시 한번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외신이 공개한 한 위성 사진에서 중국이 인도와의 분쟁 국경 지역에서 급속하게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위성 사진이 찍힌 지역은 오랫동안 중국과 인도가 끊임없는 국경 분쟁을 벌여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이른바 화약고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디펜스 블로그가 입수한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중국이 분쟁지인 타왕 지역 부근에 새로운 구멍물을 건설하는 등 군사 전초기지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는 새로운 전초기지 3곳이 있으며 이들 전초기지는 인도군이 보초를 서고 있는 곳과 인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 타왕 지역에서는 2022년 인도군과 중국군이 난투극을 벌여 유혈 충돌이 일어났었는데 앞서 2년 전에도 양국 군인 간에 큰 충돌이 일어나 사상자가 나온 이른바 몽둥이 충돌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중국은 이 지역의 모든 주권을 주장하면서 이곳을 남장이라고 부르며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군이 기습적으로 전초기지를 건설하면서 인도를 한층 더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 바로 중국이 만든 전초기지가 국경 지역과 가까울수록 K9의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인도군이 진행하고 있는 군사력 증강 사업에 이번 일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추가로 K9을 더 도입할 여지가 크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인도 육군이 K9을 중심으로 부대를 운용하는 만큼 같은 무기를 도입하는 게 작전상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우리 방산업계가 인도의 더위와 사막 지형에서도 성능을 발휘하도록 K9을 개량한 게 인도 정부의 입맛에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렇듯 글로벌 방산업계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의 인기가 여전히 식을 줄 모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실제로 폴란드에서 2조 8천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부대 지원 차량 계약까지 체결하기로 하는 등 눈부신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폴란드 국영방산그룹 PGG 주도의 컨소시엄이 K9 자주포의 지원 차량 250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현지 정부와 한화로 약 2조 8,300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폴란드군의 K9 자주포 운용 부대 완성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폴란드는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9개 대대를 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듯 이번 계약으로 인해 폴란드 내에서 K9을 운용하기 위한 지원 차량이 점진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이면서 추가 매출이 기대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폴란드에서 K9의 배치가 속도를 내면서 이를 전장에서 지원하고 폴란드군의 전략을 증강시킬 지원 차량의 추가 계약이 체결되고 있어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 카미시 폴란드 국방장관은 이번 계약은 한국 동업자와 협력의 결과라며 폴란드 무기산업을 향한 지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시대와 주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최고 이장비를 구매한다며 2025년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4.7%인 약 6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큰 손으로 꼽히는 폴란드는 이전부터 우수 고객으로서 행보를 보여왔었습니다. 작년에도 폴란드는 방위비 지출을 플렉스하면서 한국 방산과 연이어 계약을 맺었습니다. 올해도 방위비를 대폭 늘린 폴란드는 K9이 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약하고 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패키지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베트남도 K9을 눈여겨보고 K9 교육에 참가하며 열공 모드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에서도 K9을 적극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출 물꼬가 터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현재 자신들이 보유 중인 러시아산 무기를 장기적으로 한국산으로 모두 교체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얼마 전 우리 육군이 폴란드를 비롯한 K9 운용 국가 외에도 베트남, 카타르까지 K9 자주포에 대한 쪽집게 과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3주 일정으로 2024년 후반기 육군 국제과정이 진행된 가운데 폴란드, 호주, 베트남 등 총 7개국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 무기 체계를 도입했거나 구매를 희망하는 국가들의 장병을 초청해 전술적 운용 방법을 가르쳐주며 우수한 한국 방산과 교육 훈련 체계를 알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에 진행된 교육에선 K9자 주포 심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전술적 상황에서의 기동 및 사격술 등 운용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K9자 주포 도입 계획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열띤 호응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K9 자주포를 적극 원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단기 유학을 온 베트남 장병들의 반응이 남달랐다는 후문입니다. K9 자주포 교육에 참여한 한 베트남 장병은 교육 과정 모두 무척이나 흥미로웠다며 베트남에서도 K9 자주포를 만날 수 있었으면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베트남군은 특히 지상 화력 체계가 많이 낡아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베트남 육군 주력 전차가 1970년대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베트남은 재작년부터 한국산 무기 체계에 관심을 적극 드러냈는데 당시 베트남 국방장관이 우리 제7기동군단을 방문해 K9을 살펴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브리핑도 들었었습니다. 특히나 작년 4월에는 우리 국방부차관이 베트남으로 건너가 베트남 국방부차관, 포병사령관 등과 만나 K9 수출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듯 베트남에서 K9을 비롯해 한국산 무기 수출 논의가 나오고 있는 배경에는 중국과의 갈등도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트남은 과거 베트남 전쟁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았고 일부 협력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중국과 스프래틀리 군도를 놓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어 대치 상황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구식 무기 체계의 한계로 중국에 맞서기가 쉽지 않아 한국산 무기 체계 도입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관측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2000년대 들어 러시아에서 무기를 대거 도입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제재가 가해지면서 장기적으로 나토 국가들의 무기 체계와 호환이 가능한 한국산 무기로 바꾸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산국가에 한국산 무기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하는데요. 베트남은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한 현재도 공산당 유일 정당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이기에 한국산 무기가 베트남에 진출하는 건 국제 안보 지정학 측면에서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인민군 역시 베트남 공산당의 군대 등과 유사한 편제를 보이며 무기 체계도 중국과 구소련으로부터 넘겨받은 게 대다수입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은 방위산업 수출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수출을 자제해야 할 국가를 암묵적으로 정해둔 일종의 금기가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 내에서 동남아시아의 경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을 동남아 벨트라고 부르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반면에 동남아 내에서도 베트남이나 군부 정권 미얀마 등은 한국 방산업계의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방산업계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세계 평화를 지킨다는 측면에서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반대 진영에 무기가 들어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K9 수출이 성사되면 공산주의 체제 국가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수출이기에 국내 방산업계 내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화 시스템이 K9의 두뇌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중동 국가에 수출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 시스템은 재작년에 사업에 돌입한 K11 사격 지휘장갑차 51대 및 K9 A1자 주포 216대 물량의 사격 지휘 체계와 사격 통제 시스템을 이집트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305억 원, 443억 원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시스템이 중동에 수출되는 건 이번에 처음입니다. 우선 K11 사격 지휘장갑차는 K9 A1자 주포의 사격을 지휘 통제하는 차량으로 한 대당 6대의 K9 A1 자주포를 담당합니다. K11 사격 지휘장갑차에 적용되는 사격 지휘 체계는 핵심 전술 통제 장치로 K9 A1 자주포에 탑재된 사격 통제 시스템에 사격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발사 명령을 하다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한화 시스템이 단연간 축적한 지휘 통제 기술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인데요. 우리 방산업계가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적인 개발을 통해 중동의 첫 사격 지휘 체계 수출 물꼬를 트게 된 의미 있는 결실로 보입니다.
한화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초도 물량 납품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이집트에 K11 사격 지휘 체계 및 K9A1 사격 통제 시스템을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방산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이름을 널리 떨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K9 자주포의 점유율이 무섭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